자, 수능에 모의고사에는 출제가 안 되지만 내신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 154쪽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얘를 말하는 곳이야. 전기분해 문제는 꼭 하나 나온다. 전기분해를 먼저 생각해봐. 뭔가를 분해한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고. 반응물이 화합물이어야 돼. 자, 이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얘가 화학결합이라는 곳이죠. 원소가 뭐를 통해서 화학결합을 통해서 물질이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런데 화학적으로 본다면 물질은요, 혼합물 빼고요, 순물질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이에요. 물론 용액도 다르지만 이 순물질이 두 개로 나뉩니다. 동음이어가 또 나와요. 원소라는 애하고 화합물이라는 애로 나뉘어요. 원소는 한 종류. 뭐가 한 종류? 성분이.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이걸 알고 들어가야 전기분해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원소는 우리가 보는 화학식 있죠. 화학식에 영문으로 되는 대문자 있죠. 한 종류로 되면 모두 원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H2. 이 아래 첨자가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대문자가 하나죠. 원소. O2. 그 다음에 Na, Cu. 이런 애들이 원소예요. 화물은 H2O, NaCl, KMnO4.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 있는 애들이 무엇이다? 화합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화합물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전기분해는 보편적으로요. 잘 보세요. 반응물이 화합물이고요. 생성물이 원소 1, 원소 2로 나온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대문자 두 개짜리가 대문자 하나짜리로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얘입니다. 화학결합이요. 자, 물질의 원소 말고 성분의 원소는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뉘었죠. 극단적으로 제가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림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금속 원소의 특징이 뭐냐고요? 원소로 존재할 때 아래 첨자가 1인 거. 1은 생략하잖아. 이런 애들이 금속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비금속인데도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탄소 같은 애들. 대부분은 금속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속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애가 Na, Cu, Gn, Fe 이렇게요. 이런 애들이 금속 원소입니다. 주기율표 1, 2, 3족에 위치한 1, 2, 13족에 위치한 거. 아시겠어요? 1족부터 13족에 보통 분포하죠. 주기율표상에. 비금속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로 끝나는 애들.
알았어요? 수소, 질소, 탄소, 산소, 불소. 여러분, 불소가 플루린이죠. 염소, 이런 애들. 그 다음 황, 인, 이렇게 한자짜리들. 이런 애들이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런 애들이 비금속인데, 우리는 화학결합이라는 경우의 수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화학결합은 첫 번째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게 있어요.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속과 금속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배우거든? 요 두 개를. 잘 봐라. 금속과 비금속이 생뚱맞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모든 원소는 전자 배치가 항상 원인이야. 다시 말하자. 여기 화학결합은 얘가 제외되거든. 비활성기체인 18족이 제외가 돼. 왜 그럴까? 18족은 안정한 전자 배치야. 나머지 족들이 뭐하다는 거지? 불안정한 거야. 예원이, 예. 너 지금 네 삶에 만족하냐? 네. 비활성기체구나. 근데 웃기는 건 너를 따라가려고 하는 애가 없잖아. 그 조건이 안 맞네. 비활성기체는 이런 애가 비활성이제더라. 니들이 알고 있는 거 2번 헬륨,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맞지? 자,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숫자에 주의하자. 이게 원자 번호잖아. 그런데 뭐의 숫자이기도 해? 안정한 전자 배치. 전자 수이기도 해, 얘들아. 요게 전자 수이기도 하다고. 그럼 내가 얘기를 해보자. 원소를 외울 필요는 없어, 얘들아. 7번 있어. 몇 번 따라갈래? 10번. 가까운 거. 7번은 10번을 따라가는 거야. 9번은 10번을 따라가는 거야. 전자 배치를 걔는 10번이 가까우니까 3번은 누구 따라갈래? 3번은 2번 따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11번 몇 번 따라갈래? 11번 10번 따라가겠지? 가장 안정한 쉽게 될 수 있는 애. 근데 여기서 니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그럼 가까운 애를 따라가다 보니 숫자가 많아지는 애도 있고 숫자가 줄어야 되는 애가 있다 이거지. 그걸 교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가 되는 거야. 전자를 얻었다 잃었다. 다시 말해볼까? 자, 여기 한번 볼까? X라는 어떤 원소가 8번이야. 요걸 잘 봐. 이 8이라는 원자 번호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 주기율표 배웠듯이 양성자가 몇 개야? 8개고 전자가 몇 개야? 8개로 원자야. 전기적인 중성인. 근데 얘가 움직임이 가능한 애잖아. 얘가 얘를 따라간다니까. 누구? 10번을 따라가겠지. 전자가 안정화되려면 10번이 안정하다니까. 그러다 보니 전자는 마이너스 10인데 양성자는 그대로 있어요. 얼마로? 플러스 8로. 그럼 원자가 전하가 균형이 깨졌잖아. 그걸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양성자는 8개지만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고. 이온이라고 부른다고. 저걸. 자, 다시 Y라는 애가 있어. 11번이야. 양성자가 몇 개인데 플러스 표현할게. 이렇게 양성자가 11개. 원자 번호가. 전자는 몇 개인데 11개야. 근데 얘가 누굴 따라간다고?
10번을 따라간다니까? 그럼 전자를 버려야 되잖아. 여전히 양성자는 플러스 11인데 전자가 10개가 됐다니까? 그럼 우리는 Y를 뭐라 부른다?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린 애가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는 애가 음이온이야. 근데 막 18족을 제외하곤 얘는 늘상 이런 일이 허다해. 그냥 돌아다니다가 양이온도 됐다. 다시 또 원상태로 원자도 됐다. 왜? 에너지를 흡수 방출이 굉장히 다수적인 변화무쌍이 있는 거야. 근데 어쩌다 보니 얘랑 만나는 거지. 야,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만나는 걸 전기력이라고 해, 얘들아. 알았냐? 전기력이라고 하지. 서로 인력에서 결합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온 결합. 대부분 금속들이 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셋 정도 되니까 버리기가 쉽더라 이거야. 11번, 우리가 10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 2번, 10번, 18번이 각 가로 주기에 전자껍질 한 개에 1주기에 2번이 최고야. 2주기에 최고야. 3주기에 최고야. 그러면 얘보다 번호가 하나씩 많을수록 껍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10번은 껍질이 2개인데 11번은 3개면서 전자가 외곽에 하나 있는 거지. 이해했어? 이런 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주기율표야. 물론 잘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이게 이온결합에서는 단연코 쉬운 문제로 나와. 이게. 단연코 쉬운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 난 주기율표 외웠는데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친구가.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주기율표 못 외웠어. 그러면 2번, 10번, 18번만 알고 있으면 잘 봐. 19번은 전자 버려야 되냐 잃어야 되냐. 19번. 당연히 버려야죠. 18번을 따라가니까. 17번은요. 얻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얻는 애가 비금속이에요. 얻으면 음전화가 강하니까 음이온이 되겠죠. 비금속은 무슨 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금속은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돼서 둘이 만난다.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자 상태가 아닌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다 보니 전하를 띠게 되고 그런 서로 다른 전하가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된다. 이게 초창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요. 그럼 비금속은 뭐냐? 야, 이 비금속들은 말이야. 거의 14족부터 17족. 물론 18족도 비금속이지만 화학결합을 안 하니까 걔는 빼고 14족부터 17족을 우리가 비금속이라 합니다. 외곽에 전자가 4개 내지 7개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걔들은요, 요렇게 음이온이 돼가지고 양이온이랑 결합을 해도 되지만 지들끼리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다. 가장 쉽게.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자라면 1번 수소를 무슨 모형으로? 원자 모형으로 표시한 거고요.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표시하면 통합과학 시간에 이들이 배웠던 전자점식이에요. 저게. 뭔 말인지 알죠? 유일하게 1족인데 비금속이잖아요. 그럼 쟤 갖고 활용을 해봐요. 쟤 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원자 모형으로 이렇게 2개를 써서 그럼 몇 주기? 2주기 원소입니다. 물론 안쪽에는 무조건 전자 2개가 채워졌고요. 2번 헬륨의 전자 배치니까. 됐죠?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나 보세요. 4개 있죠? 이런 애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잘 보세요. 2주기 14족이고요. 빨간색 점이 6개 있는 경우 얘는 탄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탄소. 자, 이제 보세요. 얘가 여기에 몇 개가 달라붙으면 이 탄소가 10번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수소가 4개가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돼요. 굳이 4개의 전자를 받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된 거야? 파란색은. 2번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었잖아. 너 좋고 나 좋고예요. 이걸 무슨 결합이라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는 누구만 가능하다? 비금속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걸 이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응? 원리대로 싸워봅시다. 선생님이 금속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수컷이 암컷이요? 생명을 하는 친구라면 이게 수컷임을 알지. 이건 무슨 표시요? 암컷이요. 남자고 여자라고. 응? 지금 이 두 개의 결합을 가만히 봐봐. 금속, 비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했어? 교과에는 그렇게 표현해. 얘 전자를 버리고 얘는 전자를 얻고 이렇게 써 있는데 교과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있던 전자를 얘한테 줬다라고 표현해. 금속에 남는 전자를 비금속에 줬다라고 표현한다고. 생물학적으로 맞잖아. 정자를 주잖아. 알았어? 이 정도면 둘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싫으면 이혼해야지. 그래서 이혼결합이라고 얘는. 또 하나.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잖아. 원소 화합물 중에 누굴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면 얘는 절대 원소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될 수 없다고, 대문자 한 종류가. 그래서 얘는 뭐라고? 100% 화합물이다. 아주 명백합니다. 이거 100% 화합물이에요. 이온결합은. 그리고 누굴 포함한? 남자애를 포함한 금속 원소. 그래서 우리가 화합물을 표현하잖아. 이렇게 얘들아.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다. 항상 앞에 금속 양이온을 먼저 써줘. 이해 갔지? 그리고 얘들은 말이다. 전자를 주고 받잖아. 야, A가 1개 줬는데 B는 2개 받았다고 바락바락 우기면 이게 말이 되겠냐? 아니라니까. 주고 받는 전자수가 똑같게 화학식을 써줘. 예를 들어 봐봐. 얘는 전자를 몇 개 주는 애야. 하나 주는 애야. 그래서 플러스 1가야. 근데 얘는 전자를 몇 개 받는 애야. 2개 받는 애야. 그럼 얘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화학식으로 쓰면 Y2X 이렇게 쓰는 거야. 이래야 전하의 합이 0이니 어쩌니 이런 말이 설명이 되는 거라고. 전자를 2개 줬으니까 2개 한꺼번에 받은 거지. 그래서 요 앞에 B에 역수가 전하량의 B야. 이렇게. 뒤에 있는 음이온, 앞에는 양이온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봐봐. 얘 전하량 몇 대 몇이겠냐? 앞에는 무조건 양이고 뒤에는 무조건 음이잖아. 몇 대 몇? 이거 역수라니까 3대 2. 그래, 이게 전하가 맞아. 아, 얘는 한꺼번에 3개를 주는 애가 2개 있고, 그럼 6개 준 거 아니야. 그러면 2개씩 받는 애가 몇 개 있어? 3개니까 6개 받았잖아. 이게 이온결합이라고. 이온결합은 무조건 대문자가 몇 개라고? 2개고. 둘의 전하량 합은 0이 되려면 앞엔 양이온이고 뒤에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하를 어떻게 찾는다? 이렇게 역수로 찾는데 명심해라. 양전하는 1, 2, 3밖에 없어. 양전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요 셋밖에 없고, 음전하는 니들이 배우는 거 둘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끝이야. 질소는 7번이니까 상가 마이너스 될 수 있어? 안 내. 알았어? 다원자 이온에서도 안 낸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여러분 이제 얘야. 비금속인데 말이다. 얘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잖아. 여자애들끼리 만난 거야. 여자애들끼리는 뭐야? 모든 걸 공유하잖아. 그래서 헤어지면 어떡하냐? 뒤도 안 돌아보지. 내가 학교 있을 때 그걸 봤다고. 여학생들이 싸우잖아? 평생 안 봐.
뭘 뭐 화해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남자애들은 어떠냐? 수업 시작 전에 주먹질하면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친한 애들인데 쟤들 둘 왜 싸우지? 1시간만 지나봐 매점에서 크림빵 먹고 놀고 있지 둘이. 남자애들은 금방 회화하거든. 여자애들은 아니야. 한번 싸우면 평생 안 보고 계속 친구면 평생 보더라고. 그래서 엄마끼리 친구면 가족끼리 다 만나 보면. 그 정도로 여자들은 엄청 세. 결속력이. 이게 공유결합이야. 모든 걸 뭐하기 때문에 공유하니까. 그래서 공유결합은 무엇이다? 여자와 여자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얘들아, 전자를 이온결합은 어땠냐? 주고 받았지. 종결이야. 맞지? 근데 공유결합은 서로 공유하는 거야. 주고 받은 게 아니라고. 이거 정말 니네 많이 틀려. 니네는 막 공식을 외워서 푸는 이런 거 틀리는 게 아니라 말로 자꾸 틀린다고. 니네가 그래서 100점을 못 맞는 거야. 내 말 제대로 들어. 오히려 이런 수업을 제대로 들으라고. 얘들은 전자를 뭐라고? 이온결합은 주고받는 건데 공유결합은 서로 공유하는 거야.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거야. 공유하는 거라고. 이해 갔지? 주고받는 게 아니야. 주고받아버리면 전화를 띄게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공유결합이다. 근데 공유결합은 말이야 얘들아, 여기 본 바와 같이 여기에 수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지들끼리도 공유결합이 가능하지. 저거 우리 분자식으로 뭐라고 쓰냐? 이렇게 쓰고 우리는 그걸 원소라고 해, 화합물이라고 해. 원소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는 화합물도 존재할 수 있어. 왜? 이게 화합물이거든. 왜? 화합물이 맞는데 이 안에 뭐가 없어? 금속이 없는 거야. H2O, 수소, 산소 다 비금속끼리잖아. CO2 뭐야? 탄소, 산소. 저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한다고. 이해 갔냐? 금속이 없는 거. 그래서 얘는 원소도 존재하는구나. 여기까지 했지? 자, 마지막. 금속은 말 그대로 뭐냐? 수컷끼리 결합하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남자애들은 말이다. 절대 다른 친구랑 마음을 트지 않아. 자기 속내를 보이지 않아. 그냥 친하게 지낼 뿐이야. 두루두루. 알았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절대 다른 친구랑 화학결합 안 해. 그럼 뭐라고? 얘들은 100% 자기 자신하고 결합한다. 그래서 이런 걸 금속결합이라 하고, 이 금속결합은 이 박스를 친 걸 예외로 봐야 돼. 금속결합은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나와. 얘는 그래서 얘만 존재해. 어떻게? 100% 원소로만 존재한다. 스님, 청동이라는 물질은 구리에 주석이 섞인 거야 그거. 그래서 그거 용액이야. 합금은 용액이야. 알았냐?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 금속결합 빼고 얘는 예외니까 이 박스 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누굴 갖고 있어? 화합물을 갖고 있어서 전기분해에 쓰일 거라고. 이제 금속결합은 전기분해를 못해요. 원소기 때문에. 그럼 봐라, 우리는 전기분해를 뭐뭐 배운다고? 공유결합 전기분해, 이온결합 전기분해를 배우는 거야. 두 개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공유결합 전기분해하면 원소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X2 형태, 이원자 분자 형태. 공유결합은 절대 혼자 쓰질 않아. 쌤 아까 C 이거 탄소. 얘들아 이거 분자 아니야. 우리 마지막까지 갈게 분자잖아. 이거 분자 아니야. 이거 원자 결정이라고 그래. 공유 결정. 다이아몬드야. 독립적으로 존재 안 한다니까? 알았어? 대부분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면 차라리 얘든가 봐봐. 차라리 이렇게 이론자 분자든가 비활성 기체처럼. 나머지는 모두 아래 첨자가 붙어. O2 이렇게 붙어. O3 이렇게 붙는다고. 이게 오존이야, 오존. 알았니?
이런 게 뭐라고? 공유결합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비금속 공유결합 물질을, 화물을 전기분해하면 얘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X2 형태. 니네 이거 전기분해하면 뭐 나오겠냐? 얘 나온다니까? 이게 물의 전기분해야. 야, 그런데 이거 전기분해하면 뭐 나올까? 무조건 나트륨하고, 왜? 금속결합이니까. 얘 원소로만 존재하대요. Na 이렇게. 무슨 말이야? 아까 금속들은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Na 하고 Cl은 비금속이잖아.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Cl2로 나와. 알았냐? 이해 갔어?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봐라. 이 화합물이 무슨 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 둘을 배워. 이 둘을 배우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X2와 Y2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근데 이온결합 물질은 M과 Z2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전기분해하면. 다 모두 뭐냐? 원소잖아. 근데 누구만 금속이다? X2, Y2, M, Z2 중에 누가 금속이다? 느낌으로 M이잖아. 아래첨자 1이네. 알겠니?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가야 돼. 이걸 알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내가 박스를 쳤어. 이 박스를 치는데 얘들은 뭐를 주고받았고, 얘는 뭐를 공유했냐고. 뭐를 주고받았고, 뭐를 공유했냐고. 이거 누구냐고, 이거. 이렇게 결합하는 얘들. 그 다음에 이것들 누구냐고. 전자잖아. 응?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전자를 주고받았구나. 전자를 공유하는구나. 알았지. 니들이 이거 증명할 수 있어? 그 증명을 하려고 이걸 하는 거야. 전기분해. 니네 전기가 뭐가 지나가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잖아. 결국 전기분해가 된다는 건 전자에 의해서 얘가 화학결합이 바뀐다는 걸 의미해. 야, NaCl 분명 이온결합이잖아. 근데 그게 나트륨과 염소로 나온다는 건 금속결합과 공유결합으로 바뀐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 전기분해를 배우는 조건,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이거 디귿에 맨날 나와, 얘들아. 이게 전기분해의 정의야. 전자가 관여한다. 알겠니? 그래서 금속결합 갖고는 안 쓴다. 걔는 원소니까.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명을 했거든.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자세히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 요거 내용 제대로 잘 파악을 하세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건 뭐가 나올까요? 잘 보세요, 이제. 얘가 출제됩니다. 얘하고요. 얘가 나오는데 시험에는 얘가 정말 많이 나오죠. 물의 전기분해. 저거 무슨 물질이에요? 공유결합이잖아요. 소금의 전기분해. 이거 무슨 물질이에요? 이온결합이잖아요. 자, 얘를 분해하면 잘 보세요. 아, 비금속이니까 원소로 얘들이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있다. 라부아지에라는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량은 전이나 후나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질량은. 선생님 저거 질량 모르는데요? 모르면 어때요? 원소 종류 같잖아요. 개수만 맞추면 되죠. 여기에 O 원자가 두 개인데 여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딴 건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숫자를 건드려. 이러면 O 원자 두 개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소 원자도 네 개가 돼야 돼서 이게 화학식의 개수예요. 이게 개수. 이해 갔어요? 자, 그래서 아, 저렇게 개수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제 봅시다. 얘를 전기분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외워두는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여기에 있는 수는 수소를 뜻해요. 이거 다 뭐를 뜻한다고요? 수소를 뜻한대요. 수소. 이건 뭘까요? 산소입니다. 산소. 다 산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수소는 마이너스에서 발생을 하고 산소는 플러스에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수마산풀이. 다음, 수소는 가연성 기체고, 이게 무슨 성 기체라고요? 가연성 기체고, 산소는 조연성 기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연성은 뭐죠? 스스로 잘 타는 거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 그런데 수소를 태워봅시다, 여러분. 이런 시험관 안에 수소를 채워놓고 불꽃을 갖다 대요. 그럼 얘가 요 소리를 내요. 퍽! 그래서 수퍽이에요. 수퍽. 퍽해요. 근데 어떤 실험에는 펑이라고 써있어. 펑. 퍽이든 펑이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가 연소가 되는 거면 공기 중에 누가 관여한다? 얘가 관여할 거 아니야? 거꾸로 반응. 뭐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맺힌다? 물방울이 맺힙니다. 라는 거죠. 펑 하면서. 그래서 수펑이에요. 수펑. 그 다음에 산소의 조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냥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들이 볼 일이 별로 있을라나? 성냥골 못 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번도 못 본 사람. 성냥 불 한 번도 긁어보지 못한 사람. 있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성냥골 타는 건 봤잖아. 얘가 불이 확 붙으면 처음에 확 붙는데 이게 황가루라. 그리고 얘가 타는 걸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불이 이렇게 붙었다 꺼져. 그러면서 여기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요게 하얗게 변해, 앞에가.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요걸 깐부기 불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이야, 순. 깜빡깜빡. 그 불을 산소에 있는 것에 집어넣으면 확 하고 다시 타. 조연성, 남 타는 거 도와준다고. 알았어? 자, 마지막. 이거 부피야, 부피. 부피 B가 몇 대 몇이라고? 2대1. 그게 뭐냐고? 이거. 2대1. 이거. 알았니? 자, 그거 어떻게 찾아야 돼? 2대1. 이거 얘들아. 실험을 하면 이 둘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전지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너무 답이 딱 나오거든.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근데 대부분 너희들한테는 전원장치 이렇게 할 거야. A, B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야, 그걸 안 알려주고 그럼 니들은 뭐를 봐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물의 높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물의 높이가 있을 건데 니들은 얘를 봐야 돼. 빗금친 부분. 뭐지? 공간. 그게 기체 공간이야. 얘가 많잖아. 이거 수소야. 수이 산일. 그리고 또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게 뭐냐, 얘들아? 이게 기포라는 거잖아. 기포. 이게 뭐라고? 기포. 얘가 훨씬 많잖아. 아, 이쪽이 수소고 이쪽이 산소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어? 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 소금을 전기분해해보자. 이거 이온결합의 대표물질이고 니네 교과에 있으니까. 얘가 원래 얘야. 자, 중요한 거야, 얘들아. 왜 소금은 물에 녹여서 소금물 갖고 전기분해를 안 해요?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못 얻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이 나트륨 이 양이온이잖아요. 얘가 음이온이고 이온결합이잖아요. 앞에 있는 애가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얘들 보면 화학식이 1대1이에요. 전화 똑같아요. 알았어요? 이따가 이온, 대표적 이온 뭐 알려줄게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음극으로는 나트륨 이온이 갈 겁니다. 근데 물에 녹아 있잖아요. 너희들이 4단원 가면 배우는데 물 속에는 물은 중성이잖아. 그치? 니들 중성이라는 표현을
산성, 중성, 염기성 어디서 들어봤잖아. 그치? 산성은 수소이온이 있고 염기성은 수산화이온이 있다. 중성은 그럼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개수가 있는 거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아주 작은 양으로 똑같이 있는 게 중성이야. 물속에는 수소이온이 있다니까? 그래서 전기분해를 딱 하면 수소이온도 음극으로 가. 나트륨이온도 음극으로 가. 근데 먼저 나트륨이 환원은 돼. 근데 니는 나트륨, 나칼질환. 여기서 들어봤고. 니네 리나칼루스 해가지고 고1 때 통합과학에서 알칼리 금속으로 배웠지. 얘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대? 급격히 반응한다. 조심해야 된다. 물 닿으면 안 된다. 배우잖아. 금속이 딱 나왔다가 바로 반응해서 다시 이온으로 들어가. 무슨 기체가 발생하고? 수소가 발생하고. 그래서 물속에서 수용액에서 전기 분해하잖아? 그럼 음극에서 나트륨이 안 나오고 수소가 발생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용융이라고 그래, 용융. 그러니까 니네 설탕 용융시키면 뭐라고 하냐? 달고나라고 하잖아, 달고나. 그지? 액체로 된 거 굳혀갖고 막 떼고 막 이러잖아. 별 떼고 막 이러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소금도 가열하면 소금액이 된다니까? 이게 이거야. 얘를 전기분해. 얘를. 알았니? 자, 그렇다면 잘 봐. 얘가 음극으로 누가 간다고? 나트륨 이온이 가. 양극으로는 누가 할 거라고? 염화 이온이 가. 근데 물질을 잘 보라고. 얘가 가서 얘가 되냐고. 아니라고. 이거 비금속이잖아. 그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물질이잖아. 그럼 전자를 몇 개로 놔야 된다? 2개를 놓는 거야. 2개가 반응. 이게 꼴이야. 2개의 염화이온이 반응해서 Cl2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중요한 거. 얘는 전자를 내어놓네. 전자를 내어놓아. 이 내어놓은 전자는 양극으로 가는 거야. 양극으로. 전자를 밀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되지만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아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이게 맞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봐라. 화학 반응식은 얘들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1대1로 나뉘어진 걸로 돼 있지만 전기 분해를 해보면 앞에 개수가 몇 대 몇이라고? 2대1. 똑같죠. 아까 우리 음극에서 수소 2 나왔고 양극에서 산소 1 나왔잖아. 얘도 2대1이 나와. 알았니? 전자 움직임. 똑같아. 음극은 전자를 받고 양극은 전자를 내어놓고 이걸 환원, 이걸 산화라고 하죠. 고1 때 배웠잖아요. 전자를 받는 게 환원, 전자를 내어놓는 게 산화. 학교에서 산화 환원을 언급을 안 했으면 안 나와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걸 환원이라 하고 이런 걸 산화를 한다 라고 하면 알아두셔야 돼요. 고1 때 배웠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래놓고는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전기분해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라고요.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문제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수마산불, 수가산조, 수폭산화, 수이산일 알아두세요. 자, 이제 156쪽을 갑니다. 거기에 보면 옥텟 규칙 있죠? 제가 빌런 다 깔아놨는데 여러분 1주기부터 4주기까지 20번까지 비활성 기체 누구누구 배웠어? 2번, 10번, 18번 모든 원소가 전자를 주고 받아 양이온, 음이온이 되어도 걔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해도 얘 전자 배치를 따른다는 이론이 옥텟 규칙인데 옥텟이란 뜻이 엄밀히 말하면 8개입니다, 여러분. 문어 다리가 몇 개야? 맛있죠. 타코야키 맛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옥토퍼스라고 하죠. 문어 옥토퍼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파름계를 뭐라고 해요? 파름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라고 하죠. 팔은 옥트라는 접두사와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그런데 여러분 헬륨은 전자가 몇 개 돌지? 2개 돌잖아.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옥텟 규칙은 엄밀히 말하면 10번과 18번 걔를 뜻하는 거고 대부분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해요. 엄밀히 말해서 헬륨은요 전자가 2개 도니까 듀엣 규칙이라고 해야 돼요. 듀엣. 여러분 가수가 남녀가 나와서 부르면 듀엣 한다고. 듀엣. 아셨어요? 듀엣 규칙. 안정한 전자 배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왜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다 박스 쳐놓고 이랬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겁니까? 자, 10번 네온을 따른 애가 제가 뭐라고 했죠? 음전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양전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만 보여줄게요. 10번 네온 따른 애 8번 산소예요. 9번 플로린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이고 12번 마그네슘이고 13번 알루미늄이 얘를 따라가요. 얘 전자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 하나 잃어야죠. 이게 바로 10번 네온 따르는 애들이에요. 그럼 18번 아르곤 따르는 애들 봐봐요. 아르곤. 그러면 16번 황, 17번 염소, 19번 칼륨, 20번 칼슘.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를 띤 애들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속.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애를 비금속이라고 부르고요. 알았죠? 거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이게 응용이 돼서 한 문제 나온다고. 얘예요. 얘. 얘가 무슨 원소라겠죠? 양이온. 금속이라겠잖아요. 금속은 전자를 잃죠. 뭐가 사라져요? 껍질이 사라져요. 최각의 전자를 잃어버리면 껍질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얘들은 모두 이렇게 표현돼요. 2주기 네온을 따라가니까요. 여기 전자 몇 개 있을까요? 10개 있어요. 10개. 근데 이렇게 하면 네온인데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여기에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쟤들이 돼요. N이 1이면 나트륨, 2면 마그네슘, 3이면 알루미늄인데 여러분 이러고서 뭐 물어보는 줄 알아요? 이 원소는 몇 주기냐고 물어봐요. 원래 이게 몇 주기 원소였어요? 원래는 3주기였다는 거잖아요. 얘들이 다 3주기 원소 아닙니까? 나말. 이거 100%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음이온은 안 물어봐. 음이온은 전자만 채워지잖아요. 껍질이 뭐 사라지고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지? 양이온은 100% 물어봐요. 이런 거 틀리지 말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대괄호가 쳐 있다는 건요. 안정한 전자 배치란 얘기예요.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럼 얘는 2주기니까 누구 따라간 거예요? 10번 네온 따라간 거고요. 얘는 누구 따라갔을까요? 18번 아르곤을 따라갔는데 앞에 써 있으니까 여기다 전하를 표현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줘요. 여러분 이 화합물이 A, B예요. 얘가 A란 얘기입니다. 얘가. A, B는 원소 때 A와 B는 같은 주기다. 맞아요? 틀려요? A와 B는 원래 같은 주기다. 원소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A 원래 3주기였을 거 아니에요? 전자 2개 잃어버린 마그네슘이에요. 제가 12번. B는 16번 항이에요. 저런 거 나온다고요. 저런 거. 아시겠어요? 이거 100% 나옵니다. 진단평가인데 틀리면 확. 알겠죠? 명심하세요. 자, 지금 말한 게 여기서 끝이고요. 자, 페이지 이제 158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미 우리가 핵심 몇 개 잡았어, 내가. 잘 봐라. 전기분해는 화합물만 한다.
그 화합물을 갖고 있는 화학결합이 공유결합 아니면 이온결합이야. 근데 그들이 분해를 하잖아? 원소가 나오게 되는데 공유결합은 다 이원자 분자 형태로 나온다고. 걔들도 어차피 분자니까. 그런데 이온결합은 어때? 금속과 이원자 분자로 나와. 알았지? 그리고 니들 물과 소금은 다 2대1이야. 마이너스 극에서 2, 플러스 극에서 1. 알았지? 수마산풀, 수가산조, 수폭산학, 수이산일은 꼭 암기를 해놓고 이들이 전기분해 결론은 뭐야?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이게 끝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틈새 공략. 아, 양이온들은 그 전자 배치에서 껍질을 하나 늘려라. 그게 원소다. 알았지? 조심하고. 자, 이제 이온결합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잘 봐. 이온결합의 핵심 포인트야. 니들은 이미 알았잖아. 이온결합이란 100% 화합물이다. 남녀가 만나듯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는 형태가 이온결합이다라는 것이 그 그림의 소개야. 알았지? 조심할 거 뭐지? 대괄호를 치고 앞에 써 있는 애 있지? 걔가 10번 네온을 따라가고 있잖아. 껍질 2개. 원래는 3주기였구나 아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거기 원래 나트륨과 염소는 봐봐. 왼쪽에. 같은 주기 원소였어. 3주기 원소. 이해 갔지? 그거 조심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첫 번째. 에너지와 거리. 요거 해석 나와. 무조건. 에너지와 거리 문제. 꼭 나와. 거리는 이온관 거리가 되겠지. 이거 100% 나오고 여기 해석에서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얘기, 가장 안정한 이온결합의 형태가 언젠가 얘기 됐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는요 이거 나와요. 이온 결합력. 두 번째로 이거 나옵니다. 이온 결합력 비교요. 자, 크게는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는 그냥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에너지 거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겁니다, 여러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아, 여기서 한마디. 얘들아, 양전하와 음전하가 무슨力이 작용해? 전기력이 작용하지. 얘들이 무한히 멀다면 전기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무한히 멀다면. 없다라고 할 말이 없어. 있어, 있긴. 너무나 작을 뿐이지. 알았니? 그렇다면 거리가 멀면 결합력이 약하네. 맞지? 근데 이렇다는 거야. 제일 먼저 니들이 알아야 될 건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얘들아, 물속에는 수소이온만 있어, 수산화이온만 있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다고 얘기했지. 다시. 우리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제대로 봐야 돼. 너희들이 이거 읽어보면 얘는 양전화 떴고 얘는 음전화 떴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 봐라. 전체적으로 양전화 떴고 전체적으로 음전화가 떴다는 얘기는 이거 양성자와 전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지? 얘는 양성자가 많아, 전자가 많아. 이래서 양이온이 된 거고, 얘는 양성자가 많아, 전자가 많아. 이래서 된 거라면, 알았니? 이들 전하 사이에는 당연히 인력이 있지. 응? 인력이 있어. 근데 속으로 들어가 봐. 각자도 핵이 있을 거 아니야. 핵과 핵끼리는 뭐해? 반발하고. 전자구름이 있을 거 아니야. 전자구름끼리는 뭘까? 반발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온과 이온 간에는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존재한다? 반발력도 존재한다는 거야. 알았어?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그래프를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해봐. 여친구 있지? 있다고 해. 지금 이 시간부로. 있어. 너 여친이 언제 제일 이뻐? 없어도 모르겠어. 아, 없어도 모르겠어. 상상을 해야죠.
그런 거 있잖아. 막 사귀는데 얘가 멀리 있는 거야. 보고 싶어. 호씨, 보고 싶어. 근데 가까이서 계속 있어. 그러면 짜증나. 무슨 말일까? 가까우면 밀어내려고 하고, 멀면 당긴다고. 이거 줄여서 뭐라 그래? 밀당이라고 하잖아, 니네가. 어? 다시 말해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잖아? 그럼 무슨 역이 강하다 이거야? 인력이 강하고, 너무 가까우면 이 핵과 핵 간, 전자 구름 간의 반발이 심해. 남녀 관계하고 똑같다니까, 그러게. 알아서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맨날 싸워요. 근데 좀 멀리 있으면 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거리가 중요하다. 뭐 전혀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를. 너 맨날 어린애인 줄 알아? 자식. 한 불과 7, 8년 후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너 그렇게 애들이 컨디션이, 응? 어디서 무슨 잠 오는 약을 먹고 왔나. 지금부터 양이온과 음이온 거리에 따른 힘을 좀 보여줄게. 이 그래프 해석 잘해. 이 세로축이 에너지 준이거든. 자, 여기서 강제로 니들한테 주입을 시켜볼게. 얘가 높다야, 에너지가. 얘는 낮다야.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자. 야,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어. 누가 전기 분해하기 쉬워? 허거덩. 애들아, 얼음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전기 분해하려면 녹여야지. 그럼 뭐 돼? 물. 자, 물은 어떻게 할까? 끓여야지. 일단 뭐가 돼? 수증기. 그걸 전기 분해하는 거야. 누가 허기 제일 쉬워? 수증기가 제일 쉽겠지. 니네 양극 음극 딱 회로 꽂으면 있잖아. 그 안에 전해질이 있어서 니들 그 물을 전기 분해할 때는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거든. 지금 아직 이온 결합을 정확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아까 가서 내가 야, 황산나트륨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언급을 안 했거든. 전해질을 넣어줘야 전기가 통해. 도선이 끊어졌는데도 전류를 통하는 거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해. 알았니?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도선이 딱 꽂혀 있으면 여기서 열이 생겨요. 물을 끓인다니까, 그게. 그래서 물이 무슨 상태로 돌아가? 수증기 상태로 간 다음에 거기서 전기분해가 되는 거야. 자, 얼음은 일단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전기분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전기분해. 수증기는 전기분해. 누가 제일 전기분해하기 쉽냐고. 수증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화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잘 봐. 화학 변화가 잘 일어나면, 화학 변화라는 건 물질의 결합이 바뀌는 거잖아. 끊어지는 거라니까. 화학 변화가 잘 일어나면 안정하겠냐,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했냐, 화학자 입장에서는. 야, 네 여자친구 있어. 네 여자친구가 아니 시시때 때 남자가 바뀌어. 미안해, 간신히 생긴 애인데 자꾸 뭐 막 썸도 많이 타고. 너 걔 여자친구 안정해, 불안정해? 당연한 거라니까. 잘 끊어지는 애는 불안한 거야. 잘 안 끊어지는 애가 안정한 거거든. 얼음, 물, 수증기 중에 화학자적인 입장에서 누가 안정하다고 보는 거야? 얼음이 안정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얼음의 에너지가 어때? 굉장히 낮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로축은 아, 이게 안정한 거고 이거 불안정한 거구나 라고 알으라는 얘기야, 이게. 에너지적으로. 야, 니네 수소 전자껍질 모형 1학기 때 배웠지? 1껍질, 2껍질 배웠잖아. 2껍질이 원이 컸지. 걔가 에너지가 높지. 안정해, 불안정해? 전자는 1껍질에 있을 때가 안정해, 2껍질에 있을 때가 안정해? 1껍질에 있을 때가 안정했잖아. 걔를 떼내기가 더 어려워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외워.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안정하다. 네? 그러면 봐라. 여기를 이렇게 잡는 거야. 이게 이온 간 거리야.
그리고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잡아준 거야. 0이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 저거. 그 저기다 사기를 엄청 쳐 선생님들이. 자 이제 봐봐.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야. 얘들아. 이게 이온 간 거리인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이 당기는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어차피 얘들아 양이온과 음이온 간 인력도 뭐겠냐? 전기력이야. 전기력은 다 왜 올라가지 마. 거리에 뭐 분해? 제곱분해 전하량 곱이야. 근데 어차피 같은 이온이 종류의 이온이라면 전하량 곱은 똑같잖아. 거리가 어떨수록 세진다? 가까울수록 세지죠. 어? 근데 봐. 인력은 서로 당기는 거잖아. 원래 이온 결합이 끊어지지 않는 게 안정화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인력은 그 안정화되는데 도움을 주는 애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얘기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 가까워서 세지면서 자꾸 낮아지는 쪽으로, 안정한 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중심 핵과 전자 구름 간 반발력도 있잖아. 반발력. 이것도 F라고. 반발력도 가까우면 세진다니까. 근데 반발력은 이온 결합을 방해하는 애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불안해 간다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니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니?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하고 인력은 우세하지 않다 그러면 아 인력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둘 다 증가한다니까. 둘 다. 가까우면 둘 다 증가해. 알았니? 그런데 말이야. 니네 인력이 뭐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반발력은 미워하는 마음이잖아. 서로 멀리 있을 때 뭐가 강하다고 그랬어? 보고 싶다고 했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미워지잖아. 멀리 있을 때는 인력이 우세. 근데 가까이 다가오면 반발력이 우세. 이건 둘 다 커지는데 내가 그려볼게. 그냥 이쯤 그려볼게.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돼. 이온간 거리로 힘으로 내가 표현을 한다면 원래 이렇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잡았을 때 요렇게 보면 되겠어. 이게 뭐요? 반발력이잖아. 가까워지면 세진다니까. 자, 이게 뭐요? 인력이라고. 얘도 세진다니까. 근데 어떤 특정 거리 안으로 돌아버리면 얘가 더 우세하고 밖에 나가버리면 인력이 우세한다고. 알았니? 그럼 여기가 뭔 지점일까? 호호호. 물리한 친구들은 합력이 0. 아니야 얘들아. 합력이 0은 물체의 작용점이 딱 정해졌을 때고 지금 수많은 전자구름 핵 작용점이 없어 애들. 그럼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잘 들어야 돼. 인력과 반발력의 차가 최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에너지적으로 그렸더니 둘이 혼합해서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알았니? 이게 인력과 반발력을 혼합한 그래프인데 니네 당장 봐봐. 야, 여기까지 봐봐. 요거까지. 요거 노란색과 비슷하냐 파란색과 비슷하냐. 요거 파란색과 비슷하지.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다고. 요거 봐봐. 요거 이거 반발력하고 비슷하냐 인력과 비슷하냐.
반발력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반발력이 우세하다고. 그럼 이 지점 뭐냐고? 최소가 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를 가장 안정적인 이온간 거리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리고 요때 에너지 있지? 마이너스 2가 뜨겠지? 이거를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보통 불러. 이온 결합 에너지. 일반적으로 저 이온 결합 에너지가 얘랑 비례해. 당연히 결합력이 세니까 걔를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알겠냐? 근데 매번 우리가 이걸 잴 수 있냐고. F는 K 쿨롱상수의 거리 R제곱분의 전하량 Q1, Q2. 맨날 어떻게 재? 그 사람들이 이걸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온결합 물질들은 녹는 점이 있잖아. 그지? 그게 높으면 아, 얘 결합력이 세구나. 결합 에너지가 크구나. 녹는 점이 낮으면 에이, 약하구나. 상대 비교. 그래서 하나 외워. 소금 800. 몇 도시라고? 소금 몇 도시야? 800, 800도시. 쌤 801도시인데. 어떤 책에는 801로 나왔고, 802도 쓰고, 근데 800도시라고 알아두세요. 소금은 몇 도시라고? 내가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온 결합력 비교할 때 이거 같이 낸다니까, 시험에. 이 그래프에서는 선생님이 할 말은 다 했어. 잘 봐봐, 여기. 요 지점이 결합의 이상적인 부분. 모든 이온 결합은 조 지점을 갖고 칭하는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 봐라. 이 지점보다 멀면 인력,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이온 결합 물질은 연속적 결합이거든. 쉽게 말해서 독립적으로 존재 안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 얘를? 덩어리로 존재한다고. 덩어리로. 그러다 보니까 얘를 표현함에 있어서 좀 불편했던 거지, 과학자들이. 그래서 자, 표현을 할 때 뭐를 표현할 때 화학식을 약간의 순서를 둬. 첫 번째, 양이온을 먼저 써주고 음이온을 뒤에 써주자고 했어. 근데 이것도 얘들아, 좀 음이온이 좀 길거나 그러면 앞에 써주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쓴다고. 양이온을 써주고. 그 다음 두 번째야, 항상 화학식 내에 전하의 합은 양전하, 음전하 이걸 지켜. 0을 지켜. 응?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봐. 얘들아, 음이온은 몇 종류 있다겠지? 때린다, 얘. 제일 약해 보이는 애 때릴 거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제 양이온은, 양전하는. 아이씨.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밖에 없다고. 너네 나오는 범주는 알았냐? 여기 잘 봐. 이렇게밖에 없다고. 음전하 종류는 이거밖에 없다고. 알았어? 이제 어림값을 채워봐, 얘들아. 예를 들어보자. 누가 양이온이야? A겠지?
누가 음이온이야? B겠지? 이들 전하는 몇 대 몇일까? 1대 1인 거야. 그러면 뭐뭐가 될 수 있다고? 요거가 되거나 요거가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 아직도 A가 양연 맞지? 그지? 그런데 개수비가 2대 1이지. 그럼 전하량비는 몇 대 몇일까? 역수라겠잖아. A가 플러스 몇 가구? 1가구. C가 마이너스 2가여야 성립할 거 아니야. 여기 전화를 갖다 쓰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몇 가다? 1가다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갔냐? D는 플러스 몇 갈까? 남은 게 이거밖에 더 있잖아. C는 마이너스 2가니까.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한다고, 얘들아. 알았어? 자, 외우자. 이건 4단원에 가서 필요한 이온들인데, 얘 이름이 무슨 이온이니? 나트륨 이온이지. 얘는 무슨 이온이니? 칼륨 이온이지. 얘는 다원자 이온인데 외워주자. 질산 이온이야, 얘 이름이. 얘는 무슨 이온이니? 암모늄 이온이야. 그래서 니들은 요렇게 외워. 나 칼질함. 이렇게 외워. 나 칼질함. 얘들이 누구냐면 100% 구경꾼 이온이야. 물 속에 들어가면 완전 이온화되는 애들이라 얘가 포함된 물질을 물의 전기분해에 집어넣어. 얘가 포함된 물질을. 물론 암모늄 이온은 잘 안 넣고 나칼릴 정도 애들은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희들 보면 황산 나트륨이라든가, 그 나트륨이 들어갔으니까 완전 전해질인 거야. 뭐 질산 칼륨이랑 이런 거 집어넣으면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어. 알았어? 이 중에 낙칼질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면. 또 하나, 얘 무슨 이온이니? 바륨 이온이지. 얘는 무슨 이온이고? 칼슘. 얘는 무슨 이온이야? 황산. 얘는 무슨 이온이야? 탄산. 얘들 다 몇 가야? 2가지. 이렇게 외워. 이렇게. 이렇게 외워. 바륨, 칼슘, 황산, 탄산 외워놔. 니네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그래서 얘들끼리 만나면 무조건 앙금이야. 무슨 색 앙금? 흰색 앙금. 대표적인 게 누구냐? 탄산칼슘. 대표적으로. 석회석이잖아. 알았니? 다시 낙칼질하면 다 몇 가야? 1가야. 박하사탕은 2가야. 이렇게 외워놔. 알았어? 그리고 나서도 몇 개 더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 OH 마이너스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니들이 다원자 이온을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자,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어 전자껍질 모형으로 보여줄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이온이라고? 수산화 이온이거든. 근데 얘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당연히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여기에 1개, 2개 원을 그려. 알았지?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원을 그려. 그리고 이렇게 그려. 이게 얘야. 잘 봐. 니네가 알고 있겠지만 산소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냐? 6개를 갖고 있어, 얘들아. 알았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 노란색이 바로 왼쪽 2주기 16쪽 산소야. 그런데 봐라.
수소는 전자 하나를 갖고 있어, 이렇게. 됐지? 그런데 얘가 공유결합을 형성해야 되니까 얘가 하나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거야, 이게. 왜 오나? 아, 수산화이온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얘들아. A는 몇 주기 원소라고? 2주기 원소인 거고, B는 1주기 원소인 거야, 지금. OH. 여기까지 알았지? 자, 두 번째다. 이게 출제가 된 이온들이야, 얘들아. 이거를 시아나이온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그려.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자, 여러분. 탄소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냐? 외곽에 4개를 갖고 있다. 맞지? 그래서 자,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왼쪽 탄소를 그릴게. 질소는 외곽에 전자 몇 개고 5개를 갖고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여기 5개. 결합이 하나 빠졌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된 거야. 이게 시아나산 이온이야. 이걸 몇 중 결합이라고 하냐면 3중 결합이라 할 거야. 이거 뒤에서 나오지만 지금 미리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누구겠냐? 염소산 이온이라는 것도 가끔 모고에 나오거든. 니네가 보기에 왼쪽은 2주기, 오른쪽은 3주기 걸랑. 그지? 그때 오른쪽 애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17주기야. 3주기, 17주기 CL이거든. 왼쪽 애를 보니까 얘랑 같아. 2주기, 16쪽 산소거든. 근데 여기에 전자 하나 돌아서 이렇게 염소산이온 이거 표시한 거야. 이렇게. 아직까지 이거 이상은 안 나왔어, 얘들아. 알았니? 요 정도는 적어놓고 나중에 나오면 이거 봤던 거다 이렇게 알아두자고. 알았지? 나칼지람 1가, 박하사탕 2가. 이들끼리 결합할 때 전화합이 0이 되게 어린 값으로. 자, 밑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거든.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다 못 외워도 딱 하나만 외워놔. 전기 전도성 외워. 전기 전도성 외우라고. 이온 결정 그러면 얘들아 이온 결합 물질을 말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도 소금 NaCl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만 알아들어 했어 내가?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가로축이 온도거든. 그런데 여기가 전류야, 전류. 쐐기. 얘가 이렇더라는 거지. 자, 이게 뭘 말하냐고? 이건 고체일 때, 고체. 솔리드. 이거 액체일 때야. 리퀴드. 무슨 뜻이냐? 고체일 때, 소금일 땐 전류가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가 되면 용융 상태가 되면 전도성이 있다는 뜻이야. 고체일 땐 없다가 액체일 때 있는 애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 돼. 이거 100% 나온다. 얘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 물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이해 가니? 다음 봐라. 물에 녹이면, 아니, 외력을 가하면 부서지기 쉬운 게 왜 그런 줄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은 뭐로 존재한다고? 덩어리로. 그러면
양전하를 띈 양이온 주위에 음이온이 둘러싸고, 음이온 주위에는 양이온이 둘러싸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규칙적인 결정이야. 근데 외부에서 힘을 주잖아? 그럼 밀리게 되면 반발이 생겨. 잘 부서진다. 그 다음 마지막. 물에 대한 용해성 잘 봐라. 낙칼지랍. 물에 엄청 잘 녹는 애들이야.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대부분 물에 잘 녹아. 왜 대부분이란 말을 썼냐고? 얘들 때문에. 박하사탕. 물에 잘 안 녹거든. 박하사탕은. 뭔 말인지 알겠어? 니네 배웠잖아. 중딩 때 이런 거 안 배웠냐? 이렇게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질산 나트륨이 나오고 염화은이 생기는데 왜 칼질하라고 하냐느냐? 칼질 하면 이게 앙금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니? 칼질을 싹싹싹 하고 나면 남은 게 앙금이라고. 알았어? 오케이? 왜 칼질할까? 누구와도 반응 안 해. 그냥 혼자 존재.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애들이다. 거기는 이런 애들, 대부분 이런 애들이 많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니네 CL도 있잖아. 은이나 만나야 앙금이 CL은 누구와도 침전 안 해. CL도 정말 물에 잘 녹는 애들이야. 알았지? 넘기세요. 160종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성 얘기니까 이 얘기예요. 고체일 때는 전도성이 없고 액체일 때는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니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온 간 거리하고 에너지 관계 반드시 나온다고 했고 이온 결합력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온 결합력은 결국은 이온 간 거리하고 에너지에서 에너지 세기랑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건 요거 정도 알고 있자. 봐라. 우리가 이온 결합력이 전기력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쓴다고 했어, 얘들아. 이거의 제곱분에 전하량 곱이라고 했어. 자, 이 친구를 정말 죽일 거야, 내가. 음전하 몇 종류 있어? 네 목숨을 살려주는구나. 양전하 몇 종류 있어? 이제 됐지. 전하량 곱 중에 제일 큰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죽여야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2거랑 플러스 3이 제일 크겠지. 아, 제일 작은 값은? 그렇지.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 녀석들아, 시험에. 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선이야. 무조건. 이게 같으면 밑에야. 이게 우선이고 이건 뭐야? 차선이라고. 차선. 응? 자, 우선 무슨 얘기냐고? 이런 얘기다. NaCl이 있어. Na2O가 있어. MgO가 있어. 이거라고. 결합력이. 근데 애들 아까 그런 얘기 했지. 이거 결합력 막 전하량 곱하고 이온간 거리 주어져야 되고 머리가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뭐랑 비례한다고 그랬지 아까? 녹는 점. 니네 MgO 찾아봐. 맨 밑에 자료에 MgO. 그 오른쪽에 있잖아. 2825도씨지. 2가 곱하기 2가짜리가 2000도씨 이상이다 얘들아. 대표적으로 얘들아 NaCl 얼마겠냐? NaCl 아까 얘기했지. 외워. 그렇지. 800도씨라고. 그럼 Na2O는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800보다는 크고 2000보다는 좀 작겠지. 이해 갔냐? 전하량 곱이 우선이라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얘가 제일 크다고. 하나 더 올려볼까? 얘가 제일 세다고. 얘는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이게 제일 세다고. 얘가 3200도씨 정도 됩니다.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AL23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루비. 본 적도 없죠? 루비 본 적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루비가 되기 직전에 얘 모습이 뭐냐면 보크사이트라고 그래요. 보크사이트. 그래서 이 보크사이트에다가 3200도 칠 때는 사람들이 엄두도 못 냈어요. 이 알루미늄 얻어낼. 그래서 빙정석을 넣으면 이 녹는줌이 900도씨로 떨어진다는 것이 발견돼서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알루미늄을 신나게 쓰고 있는 거야. 똥값 됐죠, 똥값.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금속 중에. 옛날에 그렇게 귀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CL이 똑같죠? 그리고 둘 다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누가 결합력이 세다? 누가 녹는점 높다? 이걸 보셔야죠. 리튬은 헬륨의 전자배치고요.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배치라면 당연히 얘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걸 묻는 질문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야무지게 응용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렇게 응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온간 거리였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에너지. 뭐 준위. 이쪽이 높다, 낮다. 그리고 이게 뭐 에너지 어떤 뭐 기준 0 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얘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예요. 여기가 딱 뭐겠어요? NaCl이 형성되는 곳이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얘를 그래프로 나눕니다. 1, 2, 3, 4 중에 어디가 LaCl일까요? LaCl이 있는 곳 1, 2, 3, 4 중에 어디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얘보다 거리는 가깝죠. 결합력 세니까 에너지는 낮죠. 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KCl은 어딜까요? KCl은 거리는 멀죠. 에너지는 덜 낮죠. 어디에요? 1. 시험은 여기서만 나와요. 1, 3. 괜히 2나 4에서 찝쩍거리고 있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이게 응용된 거예요. 알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완결. 넘겨보세요, 이제. 여러분 뭐 시간이 나는 사람은 이제 문제도 좀 풀고. 자, 168쪽을 갑니다. 이제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공유결합은요, 정말 별로 안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온다? 아까 봐요. 분명히 다원자 이온은, 니네 다원자 이온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다못해 박하사탕의 황산탄산도 다원자고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OH 수산화이온, 시아나이온, 염소산 이온까지 다 배웠죠. 그런데 그 이온들 사이에는 무슨 결합이 존재했다? 공유결합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원자 이온도 그 속에 공유결합을 형성한 상태에서 전하를 띄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속에는 화학결합이 뭐뭐 있을까요? 일단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 있겠죠. 맞죠? 나트륨 양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 무슨 결합도 있어요? OH 속에 공유 결합도 있어요. 이해 갔습니까? 여기 진도 나간 사람, 공유 결합 쪽, 진도 나간 사람 학교에서. 혹시나 학교에서 배위 결합을 설명하잖아요. 그때 꼭 쌤한테 알려주세요. 배위 결합하면 들어갈 애가 있어요, 하나. 지금은 요 정도?
자원자 이온 속에는 무슨 결합이 들어있다? 공유결합이 들어있다. 여러분 168쪽부터 시작을 해서리 여러분들이 170쪽까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이걸 암기한다? 아, 조금 약간 허무해요. 왜 그러냐? 168쪽부터 169쪽에 위에 있는 보어 원자 껍질 모형 있죠? 불편합니다, 이거. 그죠? 불편하죠? 이걸 간소화시킨 게 전자 점식이거든? 알았니?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왜 삼중결합해야 되고 얘는 왜 단일결합해? 이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구조식을 알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식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밑에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보여요? 목 부러지겠다, 이씨. 어떻게 내 시계 들고 수업할까? 어? 아니면 중간중간 15분 남으셨습니다. 뭐 이런 게 얘기해 줄까? 창피해 죽겠네, 아주. 그치? 얘들아, 공유결합도 똑같단 얘기야. 공유결합도 있잖아. 니네 어디서 결합할 것 같아? 그 그림에. C에서 결합한다니까? C점에서 결합해. 그럼 C점에 보다 거리가 멀면 인력이 우세. C점보다 거리가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 똑같다니까, 이온결합과. 다만 C점일 때 가로축을, 가로 이렇게 옆으로 쭉 가다 보니까 세로축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436이라고 써 있지? 이게 수소의 결합 에너지야. 수소의 공유 결합을 적어도 끊는 건 해리 에너지잖아. 얘가 결합을 할 때는 436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436kJ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얘가 끊어져. 수소 혼자 두 개로. 알겠어? 두 값은 똑같다고.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곧 해리 에너지야. 그 다음 얘가 가로축에 보니까 나노미터냐 단위가? 아, 피코미터네. 74 피코미터.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 몇 나노미터냐? 0.074. 1000분의 74니까.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 봐봐. 혹시나 학교 쌤이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슬쩍 던질 수도 있는데 니네 이건 2단원이잖아. 니네 원자 반지름이라는 게 그거잖아. 둘이 단일 공유 결합을 했을 때 핵간거리의 반. 얘는 그 조건에 맞거든. 수소는. 단일 결합하니까. 그럼 원자 반지름이 얼마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0.037 이렇게 보면 돼. 지금은 37 피코미터.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핵간거리의 반이니까 74잖아 핵간거리가. 이해 갔니?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 반지름 얼마냐 그러면 37 피코미터 이렇게. 결합 에너지 얼마냐 그러면 436kJ. 그 다음에 그 시점으로부터 멀면, 거리가 멀면 인력이 우세,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 그래서 가끔 D점 보이냐? D점. D가 0이잖아. 이때가 수소는 안정한 결합을 헛소리를 해. 아무 의미 없어. 0이라는 건. 알았지? 어디가 중요하다? C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야. 넘겨. 자, 공유결합 물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것 또한 괜찮은, 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여정, 마지막 종착역. 자, 공유결합은 말이다, 얘들아. 물질을 만들어낼 때 뭐뭐 만든다 했어, 내가? 원소도 만들고 화합물도 만들어낸다고 했지. 여기서 화합물이 만들어지잖아. 원소가 만들어지잖아. 대부분은 독립적인 입자로 존재해. 여기서 말하는 독립적 존재라는 건 기체화되기 쉽다고. 기화되기 쉽다가 뭐냐? 따로따로 지 각각의 독립적 행동을 하는 애 아니야. 직선운동하고 병진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실온 상태에서 기체는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럼 걔를 일컫는 말이 뭐냐고. 분자야. 알았니? 니네 공유결합은 남여요, 여여요? 여여지.
여자들 이름 끝에 자자 붙이지. 아, 니들은 안 붙이지? 있나? 친구 중에? 자 붙으네? 없죠. 할머니들이 자자 많이 붙지 않냐? 할머니 이름 아는 사람? 미진이 뭐 이러면, 신시가 할머니인데. 보면 이제 막 90 넘어가신 할머니들.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그때 개명을 하잖아, 개명. 일본말로 아들 자자가, 야, 얘 일본어, 야, 제2국어 일본어 손들어봐. 오, 코라고 발음 안 해? 자를? 아들이 뭐야, 아들이? 아들이 뭐지? 아사코가 뭐라고 하잖아. 저 일본어 수업 듣기만 해가지고 몰라요. 아들, 뭐라고 하던데. 그 자가 여자애들 이름이 많이 붙어. 후미코, 야키코, 이렇게 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이름을 바꾸니까 자가 된 거야. 그래서 미자, 영자, 숙자, 그렇게 된 거지. 분자. 공유결합. 강제로 주입, 비웃는다. 양말. 알았냐? 그러니까 분자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 공유결합 물질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 안 하는 애가 있다는 거야. 딱 3개 외워. 얘야, 얘. C 2개 있고, SiO. 니네 중딩 때 이거 배웠지? 단일사슬, 복사슬, 뭐 이런 거 배웠지? 고밀폐참. 그죠? 판상구조, 왕상구조, 이런 거 배웠잖아. 얘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흑연이 있어, 얘들아. 이런 애들은 연속적이야. 탄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탄소가 연속적으로 결합한다고. 니네 아까 연속적으로 존재하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덩어리.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덩어리야, 말 그대로. 근데 흑연은 판상구조야. 걔는 결합을 3번만 하거든. 그럼 나머지 하나 전자가 왔다 갔다 자유전자처럼 움직여. 그래서 전도성이 있는 유일한 애야.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전도성이 있는 유일한 애고, 액체가 돼도 전도성이 있어, 걔는. 흑연이 액체가 돼도. 그리고 걔네 당장 흑연은 뭐예요? 얘네 샤프힘 쓰고 있잖아. 잘 부서지니까. 흑음모가 판상구조잖아. 그래서 흑음모를 이렇게 그으면 바닥에 긁혀. 잘 부서져서. 알았어? 그리고 SiO2는 뭐냐고? 이거 규산염이야. 그래서 연속적인 복사슬, 단사슬. 복사슬은 각섬석 이러고 외웠잖아. 고1 때. 그치. 얘들은 그래서 분자결정이란 말 쓰지 않아. 얘는 공유결정. 그러면 지금 말하는 공유결합 물질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은 첫 번째 분자결정이 있고, 두 번째 공유결정이 있고, 얘는 원자결정이라고도 하거든. 자, 입자가 누구냐고. 입자가 얘는 분자야. 그런데 얘는 원자야.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 뭐지? 둘 다 화학결합으로 공유결합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얘는 힘은 뭐냐고. 힘. 이를 분자간 인력이라고 불러. 분자간 인력. 얘는 뭐라고 부른다? 화학결합의 얘들은 공유결합. 선생님, 분자간 인력이 뭐예요? 얘들아, 이게 누군지 아냐? 구조식을 너희들이 나한테 빠삭하게 배웠던 애들도 있지, 여기에. 이거 H2O지. 이거 무슨 결합이야?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해. 선을. 맞아? 그럼 여기 또 이렇게 있어. 그때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 점선이 바로 뭐라고? 분자간 인력이다. 그럼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세냐? 당연히 기억이 세죠. 얘들아, 잘 들어. 끓는 점, 녹는 점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 기억, 니은 중에. 니은이야. 니은 결합 되게 약한 거야. 이거 물리적 변화라고. 그래서 분자 결정들이 대부분 나프탈렌, 아이오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드라이아이스. 이거 다 승화성 물질이야. 결합이 약하니까. 얘들아, 기억, 수업 맨 처음에 배웠지. 이거 뭐 하면 수소산소로 나뉜다?
전기분해. 기억은 전기분해야, 전기분해. 화학변화라고, 기억은. 알았어? 이 힘으로 결합한다고, 얘들이. 그래서 얘들은 드라이아이스, CO2, 그 다음에 아이오딘, I2, 이런 애들이 승화성 물질이고, 공유일정은 아까 봤지만 다이아몬드, 흑연, SiO2, 규산염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야.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둘 다. 흑연 빼고. 아까 내가 선생님이 이온 결합 물질 뭐 알으라고 해서 전기, 전도성 외우라고 했잖아. 고체일 땐 없고, 액체일 땐 있다. 얘들은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없고. 알았어? 지금 먼저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 구분하는 거 요령 알렸어. 전기 전도성이다. 알았니? 그런데 분자결정, 공유결정이 누가 녹육분임이 높을까? 얘가 훨씬 높아. 다이아몬드는 3,800 이상이야.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108토시 정도 되거든. 높은 편인데, 알았어? 얘보다는 얘가 녹육이 엄청 높다. 전기 전도성 둘 다 고체 액체에서 없다. 이런 말씀. 자, 뒤에 금속결합이 있는데 너무 단순해서 3분 동안 끝낼 거야. 얘들아, 금속결합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한 문제 나올 거야, 한 문제. 뭐가 나오냐? 얘는 전자를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얘들은 말이다. 니네가 물리를 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금속결합 물질들은 독특한 격자를 갖고 있거든. 뭐 단순입방, 그 다음에 뭐 채심입방, 면심입방, 육방밀집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만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구름 있잖아, 에너지가 서로 겹칠 수가 없어서 동일한 원소들이 잔뜩 모이면 우리가 수소 전자것들을 원으로 막 그렸었잖아. 그지? 그 원이 두꺼워져. 왜? 같은 놈이 옆에 잔뜩 있으니까 겹치지 못하는 거야. 파울리 베타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얹어지거나 밑에 내려오거나 막 이러면서 두꺼워져. 그러면 껍질과 껍질 간에 얘는 전자들이 움직이기 되게 편해지거든? 그리고 우리 보호전자 껍질에 너네 그거 배웠지? 밖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 불연속적인데 밖으로 갈수록 좁아지잖아. 그래서 저 뒤에는 원자가 띠라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3주기원소이기 때문에 3껍질이 원자가 띠잖아. 그게 두터워져 가지고 바깥쪽에는 딱 붙어. 그걸 전도띠라고 하는데 이 둘이 붙어 갖고 자유전자가 엄청 많이 잘 생겨. 금속의 특징이야, 그게. 알았니? 그래서 그 자유전자들이 막 돌아다녀. 그러면 원자들은 체육학에 전자가 있어야 그냥 원자가 되는데 그 새끼들이 돌아다니니까 중심 양이온이 되는 거야. 중심 양이온. 그래서 얘들 금속 결합은 전기적 인력이야. 이온 결합과 결합의 종류는 비슷한데 중심 양이온과 최외각 자유전자 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 왜? 이 정전기라는 걸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 이온결합력도 정전기다 하더라. 가보면 니네 정전기 가을, 늦가을 이런 때 알지? 옷 벗으면 막 폭죽이 막 터지지, 그지? 화납이 막 다다다다다. 그게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 맞아, 이온도 그래,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트륨도 나트륨 플러스가 됐다 나트륨으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정전기지.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 양이온이 내 외곽 전자 어디 갔어? 하는데 저쪽에서 와. 이거 내 거네 라고 했는데 쑥 가버려. 어디 갔어? 근데 뒤에서 또 와. 네 거 내 거 없다는 얘기야. 이 자유전자들이 막 지들이 불규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이라 하고, 이 금속 결합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거야. 속지 말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얘들아, 중심 양이온 3개에 전자가 3개 있어. 이거 몇 족이냐? 1족이야, 이게 1족. 중심 양이온당 전자가 하나니까. 그럼 2족은 어떻게 그릴까? 전자가 6개 그리면 돼. 양이온 하나당 2개씩이니까. 이해 가냐? 그런 건 필요 없고, 잘 봐. 얘들 화살표가 일정하냐? 아니지. 근데 중심 양이온은 화살표가 없지. 이게 금속 결합이야. 이런 애들은 전기장,
전자만 움직여. 중요한 거다. 시험에 함정으로 잘 나와. 이게 만약에 양이온, 음이온이었으면 봐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걸리면 얘만 움직인다고, 얘만. 양이온 안 움직여. 이거 잘 나와. 이게 만약에 이온 결합이었으면 양이온은 왼쪽으로 가야겠지. 그잖아. 그리고 니네가 이제 눈으로 봐야 될 건 이 전자가 특히 작게 그려, 작게. NaCl 그러면 NA는 네온을 쫓아가고 CL은 아르곤을 쫓아가니까 CL을 좀 크게 그리거든. 근데 너무 이렇게 격차 크게는 안 그린다고. 알았어? 그러면 이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는 거야. 자, 이 자유전자가 있어서 이 현상이 생겨. 첫 번째, 열과 전기 전도성이 커. 열과 전기 전도성이고, 두 번째, 얘는 고유한 광택이 있어.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이 금속들이 광택을 내잖아. 이게 자유전자가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세 번째, 저렇게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성, 퍼짐성이라고 한다. 연성, 뽑힘성이라고 해. 잘 뽑히는 거. 이런 게 강해. 뭐 대표적으로 전성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 보면 돼. 호일 넓게 핀 거. 연성 그러면 구리, 선, 철사줄 길게 뽑히는 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 중심 양이온이 안 움직인다 했잖아. 그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 이거 참고로 알아도 어느 학교 내신에 나와도 애들이 작살났거든. 이 중심 양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야. 이러면 움직여. 물리적으로 쭉 늘리거나 넓게 피면 약간씩 움직인다고. 또 하나, 상태 변화하면 움직여. 용융.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 같은 데 보면 철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러면 철을 때보다 중심 양면이 좀 벌어져. 상태 변화나 연성, 전성일 때만 얘가 움직인다. 자, 이제 173쪽 마무리. 우리가 지금 결정 4개 배웠어. 이온 결정 배웠고, 금속 결정 배웠고, 자,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 결정, 공유 결정 4개 배웠지? 무조건 알아둬라. 이거 구분하는 요령 첫 번째다. 전기 전도성을 먼저 구분해. 자, 지금 말하는 금속 결정 있지? 열, 전기, 전도성 좋다겠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고체, 액체에서 모두 전도성이 있어. 아까 이온 결정, 고체는 없는데 액체에서 있었어. 맞지? 이 둘 구분했지? 그러면 공유 결정, 분자 결정 모두 XX였지? 그들 중에 끓는 점 높은 게 누구였어?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이었지? 찾는 요령 얘기. 끝이야. 알았냐? 제일 먼저 뭐로 찾아라? 전기 전도성이 고체, 액체 둘 다 있으면 금속 결정. 고체는 없고 액체만 있으면 이온 결정이야. 근데 XX 두 개 중에 녹력률이 높다? 걔가 공유 결정이다.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끝이야. 가.